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조국 대표님 인터뷰 면회 죄송해요. 인터뷰가 입에 익어가지고 장소 이동 접견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가로막 있는 데서 10분간 하는 게 아니라 예. 서로 뭐 손도 잡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흔히 특별면회라고 하죠. 장소 이동 접견을 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초췌하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게 살이 빠졌어요. 네. 한 3kg 정도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매우 바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고 네. 어제 이제 감옥 안에서 바쁠 일이 없다고 책 본다고 다들 그러던데. 30분 글을 쓰고 10분 쉬고 30분 글을 쓰고 10분 쉬고 글을 쓰는 게 이제 6필로 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컴퓨터 같은 거 제공이 컴퓨터가 안 전혀 되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뭐 각종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더라고요. 어제 저는 재밌었던 게 오마이뉴스에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오타가 두 군데 있더라.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꼭 수정해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이야. 아유, 그다음에 원탁회의 잘 해달라. 학자답네요. 학자답네. 원탁회의 잘 해달라. 우주연합군. 요거 잘 끌어가. 헌정수 우주연합군 그 필요하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나? 알고 있고, 유튜브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끌어달라. 이제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조국이 그리우신 분은 조국혁신당 중앙당 후원회 이거를 좀 후원을 좀 해주십사. 조국 대표의 부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에 박선원 의원님하고도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신장식 의원님하고도 이 얘기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슈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상원 수첩인데요. 문재인, 유시민 뭐 알려진 분들 조국 대표 포함해서 이재명, 정청래, 권순일, 김어준, 이준석,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추미애, 박범계, 노영민 등등 해서 500명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에 30에서 50명 수거, 언론 왜 이렇게 많아요? 100에서 200명,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 등 해서 1차 수집만 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수집하려고 했었던 거냐. 그리고 여기에 김재동 씨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동이요. 차범근 선수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차범근 감독. 차범근 감독. 왜 여기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분류표가 있어요. A, B, C, D. A급. 일단 500명 안에 제 이름이 없어서 매우 서운했고요. 500명 안에 들어갔어야 됐다. 뭐 민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분류는 됩니다. 제가 민변에서 박근혜 탄핵 특위에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래 500명 안에 이름이 신장식 세 글자가 아니라서 매우 서운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2차 3차 개헌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일 저는 웃겼던 거는 전국민 출국 금지였어요. 전국민 출국 금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 육사 수석의 발상이 이따위였다. 그리고 김용현이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거를 그 옆에 부관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원아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대통령과 김용현이 누가 내란 우두머리냐를 놓고 김용현이 자기가 덮어 쓰려고 하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상원아 우리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라고 물었던 사람의 수첩에서 나왔던 내용. 뭘 어떻게 그거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요. 사실은 이게 뭐 소설로 써가지고 무슨 역사 소설 무슨 그 픽션이 가미된 역사 소설 팩션이다 뭐 이렇게 써서 나왔으면 너무 개연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외면했을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거기다 써놓고 그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사람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자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를 네. 놓고 보면 체포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거냐에 대한 게 대부분 폭사예요. 진짜 대부분 폭사야. 폭탄으로 터트려서 죽인다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기 이슬람 막 그 빈라덴 막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하려고 막 폭발 테러 막 이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그 막사에 몰아놓고 폭탄을 던진다. 막사에 몰아놓고 예. 화학 물질을 주입한다. 뭐 바로 이런 그 거잖아요. 점입니다.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는 김두환이라고 썼는데 김두한의 옥이에요. 백색 테러 예, 하겠다는 거죠. 주먹들을 이용해서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 필요하. 그다음에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그러니까 무서워 그런 죽겠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죠. 그건 아우슈비츠 발상이잖아요. 예. 교도소에다가 예. 수용해서 거기서 화학 물질을 첨가한 음식이나 물을 줘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아우슈비츠 구상이고 전 국민을 출국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병영 국가로 만들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예. 병영 국가로 만들어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해외 자유여행이 된 게 예.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89년 90년대 자유여행 조치가 그렇습니다. 돼서 예. 그때부터 대학생들이 배낭여행 간다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때 제가 저희 때. 90학번인데 저희 때 88, 89, 90년 맞아요.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기부가 총학생회 그다음에 그 대학 언론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진 통해서 해외 데리고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런 거 했어요. 예. 그리고 배낭여행 가서 그때만 해도 돈 없고 하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이 어떻게 숙식을 해결했냐면 예. 기차역에서 이 저 침낭 가지고 거기서 다 누워 잤어요. 돈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90년 89년 상황이에요. 90년, 예. 91년 요 상황인데 예.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30년도 훨씬 더 전으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뭐 2시간밖에 안 됐고 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계몽령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보니까 그 은행에 가서 2분간 그러니까. 그 총기를 가장한 예. 그 공용 물총 가지고 했던 거 맞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훔쳐가지도 않았지. 맞아. 그 다음에 실제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지. 예. 그리고 2분 만에 제압됐지. 예. 무죄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논리대로면 무죄예요, 무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함세용 신부님이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예.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딨냐?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거다.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잡는 거 아니냐? 구속은 취소해야 된다. 1,000원 한 장 도둑 맞지 않았다.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장과 똑같잖아. 제일 웃긴 게 이거예요.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코미디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률과 관련된 건데 네네.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삼선 가겠다. 가능하도록 하겠다. 후계는 물음표. 누구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희지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게 예. 이제 무가베 아프리카 쪽에 그 얘기 예전에 많이 한번 하셨어요. 했잖아요. 예. 무가베 예. 플랜이 작동됐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에바 페론, 네. 페론 플랜이냐 무가베 플랜이냐. 예. 사실은 자기가 에바 페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페론 대통령 있을 때 네. 지금 아르헨티나에 그랬을 때 에바 페론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단 말이지. 그 부인이. 그래서 에바 페론이 그 다음 대통령으로 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거든. 하니까 무가베 아프리카에 있는 무가베는 본인이 30년인가 40년인가 통치하고 자기보다 40살 어린 부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군부에서도 도저히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살려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예. 무가베 부인이 못 올라갔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무가베 플랜을 짰던 거 아닌가. 삼선 개헌하고 예. 삼선 이후에는 예. 무가베 부인처럼 자기가 김건희가 본인이 통일 대통령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런 계획이지 않았을까.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황당무계한 것처럼 들리지만 노상원 수첩에 있는 예. 그 계획들 쭉 보면 전부 다 몰아놓고 폭사시키고 전 국민 출국 금지시키고 하는 류의 계획을 예.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하면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나온 게 같아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공이 2025년 통일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2025년 통일된다고 했었고 그 무렵에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작전에 따르면 2024년에 개엄을 해야 되네요. 네. 예. 아니 그리고 그 조태용이랑 예. 계엄 하루 전날 그리고 무슨 계엄 얘기하고요? 당일날 왜 문자 예. 그 주고받았냐고 국정원장이랑. 그러니까요. 아니 그 영부인 아마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랬으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가 뒤집어졌겠죠.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현직 국정원 정보수장인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계엄 전날과 계엄 당일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그 내용이 뭔지 얘기해라라고 하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도 있었다는 그 전에도 거잖아요.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겠어요? 영부인이 문자 보내면 의원님 기억 안 나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억이 토시 안 하나 납니까? 다 기억나. 다시 제가 보기엔 그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하고는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여서 그냥 전화를 받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딱 2통을 받아서 본인 단결 딱 하고 전화를 받았고 그 그렇죠. 장면을 전체 부하들이 다 지켜봤다 네, 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기억이 너무 많이 난다. 예. 왜? 대통령과 통화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는 자기 그 남편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다 그 이렇게 문자하고 통화하고 하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 한동훈하고도 뭐 수백 차례 그 고발 사주 사건 때 익심 논란도 있었죠. 예, 뭐 300몇 그랬죠. 통을 카톡을 주고받았죠. 그다음에 익심 논란 있었죠. 예. 조태용이랑 그랬죠. 저는 노상원이랑은 소통을 안 했을까? 아, 그 노상원 수첩의 발상은 노상원 혼자만의 것일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국정원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김용현이 상원아 이제 어떻게 네. 라고 상의하는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이 상의하는 그 사람과 김건희는 연락 안 했을까? 그 체포명단이라고 대통령이 불러줬다거나 또는 노상원이 이렇게 써놨던 체포명단에 보면 굉장히 사실은 사사로워요. 한편으로는 뭐 좌파를 진짜 전 국민을 출국금지 시키겠다라는 게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조국 탄원서 썼던 차범근 네. 이런 사사로운 감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나? 예, 조국 탄원서 썼던 사람이에요, 차범근은. 그래서 올렸나 보다. 예. 야. 가족들을 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예. 자식 가진 부모로서 예. 탄원 드린다라고 썼던 사람이에요. 네. 그 조국 탄원서 썼던 사람 미워 죽겠어. 내가 미운 사람 다 이름 적어서 내는 거예요. 떠든 사람 떠든 누구, 사람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네. 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미쳤다라는 말로도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노상원 수첩 총 70쪽이라고 하는데 이 70쪽 다 공개해야 됩니다. 네. 70쪽 싹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되고 어느 지경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특히 저는 진정한 친북은 이 사람들 같아. 왜냐하면 외환 유치하려고 그랬죠. 북한한테 뭐 끌어들이려고 어떤 대가를 했어. 줄 거냐. 그러니까 뭘 주고 뭘 받을 거냐. 그러니까요. 북한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몽골에서 접촉했다가 맞습니다. 몽골 정보기관한테 네. 몽골에서 접촉하려고 북측과 접촉하려고 몽골 정보기관과 몽골에 있는 누군가와 접촉했다가 예. 몽골 정보기관한테 억류돼 있었잖아요. 예. 그 체포가 됐었죠. 예. 뭐 하려고 했었을 거냐는 거지. 노상원 수첩에 있는 어떤 거래를 위해서 몽골에서 네. 북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거 진상이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상원이 꽁꽁 숨겨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꽁꽁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좀 봐야 된다. 노상원
주목해야 되고요. 네. 김태효 안 보이잖아요. 박성재, 김주현 이런 사람들 안 보이거든요 보여요, 지금. 진짜. 그다음에 제일 안 보이는 사람은 김건희죠. 예, 김건희. 예. 예.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 예. 뭐 총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박성재,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12월 3일 날 그 다음 날 예.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고요. 거기서 대장은 김주현이거든요.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거든요. 예. 민정수석을 굳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민정수석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 없앴다가 굳이 만듭니다. 민정수석을 네. 만들어서 김주현 수석을 앉혀요. 특수통 자기 선배 맞습니다. 라인에 있는 예. 사람을 앉혀요. 그다음에 검찰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인사에서 예, 예. 싹 친윤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 예. 전주지검에 있던 예.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주지검장이 그 흔히 중앙으로 진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다면서요. 예, 그 진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장으로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지. 네, 왜 그랬냐? 두 개예요. 김정숙 여사랑 네. 조국 수사했거든. 전주지검에서. 아, 그래서 조 대표가 전주지검에 출석했었어요. 조국 대표가 정말 미웠나 봐요. 정말 윤석열 미웠던 내외는 거지. 진짜 조국 일가 뭐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 노상원 수첩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국 일파라고 썼나? 일가라고 썼나? 실제로 조국 대표가 대통령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관상가인지 그 예, 역술인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이었다. 예? 신경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사 대상, 수거 예. 대상. 조국 일가라고 썼든가 조국 일파라고 써있든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진짜 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선거제도를 손대려고 했었는데 그게 노상원 수첩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국 러시아의 선거가 민주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자유 예? 연설 때마다 35번 33번씩 강조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국회의원 숫자 2분의 1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 투표권도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선거권 조정 예. 선거권을 자기들이 임의로 조정하려고 했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 사실 뭐 이제 제가 평론가일 때는 뭐 러시아와 네. 그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조심해야 돼. 중국까지 다녀온 다녀온 바.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 만나고 오셨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아, 북경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북경, 하얼빈, 선양 세 예.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여튼간에 거기는 지금 최고 권력자가 3선 이상을 하고 있다. 팩트다. 팩트다. 예. 원래 중국은 보통 국가주석이 재선까지였는데 네. 이것이 바뀌어서 3선 이상이 열려서 현재 그냥 사실관계로 보자면 3선 이상을 하고 있고 푸틴은 중임의 제한이 있었을 때 중임하고 나서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본인이 대통령일 때 총리했던 사람을 그렇죠. 대통령을 만들고 본인이 총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출마를 해서 또 재선 3선이 가다 보니까 헌법을 바꿔서 맞아요. 아예 그 제한을 네. 없앴죠. 시진핑도 푸틴도 둘 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네, 헌법을 영구집권이 바꾸셨어요.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예. 이렇게 그러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뭐 좋은 학습 교재인지 나쁜 학습 교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팩트는 그러하다. 그 팩트를 참고했다면 본인 3선하고 예. 3선 이후에는 물음표라는 게 예. 후계가 누구일 거냐에 대한 물음표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소위 푸틴식으로 네. 3선 이후에는 누구 갔다 돌아온 다음에는 쭉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러시아를 참작을 했다면. 그 지금 입만 열면 무슨 탄핵 그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있다. 김민전 의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담고 싶은 모델은 중국 러시아 모델이고 경우에 따라서 북한 모델도 참고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랑 거래는 하려고 했죠. 확실히. 그렇죠. 북한과 자신들이 입만 열면 얘기했던
북중러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북한은 이용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모델을 참고해서 이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정말 황당한 발상인데 네. 이런 황당한 발상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군을 동원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네.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뻔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좀 피로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시죠. 예. 지금 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이 이거. 좀 빠르게 예. 끝나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어제까지 밝힌 헌재의 일정으로 보자면 화요일 날 끝나요. 화요일 날. 네. 근데 이제 오늘 평의를 통해서 예.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추가로 예.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네.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다 결정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아무리 윤석열이 주장을 하더라도 소위 윤석열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다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절차를 진행해 왔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다면 기존의 지금 헌재의 태도로 보자면 이번에 신청한 증인들 네. 무슨 뭐 증인도 허접합니다. 사실 이번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증인들을 막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원래 이제 아직 다 하지 못한 증거조사 몇 네. 가지를 더 하고 예. 그 다음인 20일 날 최후 변론을 하도록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어제 발표로 보자면 예. 다 하지 못한 증거조사를 내일 하고 화요일 날 하고 예. 각 2시간씩 최후 변론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고지를 했더라고요. 그럼 화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건가? 그럼 네. 화요일 날 끝내는 거예요? 변론이 오. 종결되는 겁니다. 화요일 날 변론 종결. 지금 어제까지 헌재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예. 화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 날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평의를 하는데요. 평의. 그 박근혜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 11일.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이 걸렸고 예. 평의를 해가면서 이제 주심이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네. 주심이 의견을 쭉 내요. 의견을 쭉 내고 그 다음에 나는 반대한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네. 의견을 냅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어떻게 돼요? 마재판관은 이제 아직까지는 임명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냥 화요일 날 마재판관이 화요일 날까지 임명이 안 됐을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임명된 그러니까 저연차부터 전연차부터 자기 의견을 쭉 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주심이 낸 의견과 반대되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예.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소수 의견 이 서면을 써야 돼요. 예. 근데 주심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다수가 반대한다. 예. 그럼 주심이 다수 의견을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연차부터 네, 저연차부터 올라와서 쭉 의견을 해서 마지막에 재판 그 문영배 얘기를 하고 나면 평결을 합니다. 평결. 딱 평의 후 평결. 평의 후 평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11일에서 14일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8대 0. 8대 0이다. 8명이라면. 8명이면. 9대 0이라면 9대 0. 예. 9명이라면 9대 0.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이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 걱정이 있어요. 사실은 예. 이제 약간의 딜레마인데 예.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변론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한 1, 2주 이상 늘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구인 체제에서 판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라는 의견. 의견과 예. 그냥 8명으로 빨리 8대 0으로 내라. 빨리 끝내자. 이거 계속 끌고 있으면서 예. 오히려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끌고 있으면서 저쪽 보수 아스팔트 어차피 쟤들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8명이 평결을 하든 9명이 평결을 하든 뭐라 할 겁니다. 네. 8명이 평결을 하면 저들은 입을 싹 바꿔서 왜 9명이 평결 안 했냐, 왜 마은혁 임명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사람들이에요. 참나.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하고. 제 이거는 예언합니다. 예언. 예. 8명이 평결하면 그럴 거예요. 9명이 평결하면 마은혁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뭐 그런 정말. 자들입니다. 예. 여튼간에 그런 꼬투리를 잡을 텐데
뭐 그래서 이제 마흔역 재판관까지 임명돼서 9명이 된다라고 네. 하면 그때까지 이제 변론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초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또는 네. 초중순으로 넘어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최소 50일은 걸린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 잘못하면은 그렇게까지 뒤로 많이 넘어가면 대선 일정이 네. 5월 5일, 6일, 7일, 8일, 9일 그 주간에 올 수도 있어요. 오. 근데 그때가 연휴거든요. 야. 연휴야, 연휴. 네. 땡겨야 되겠다. 빨리빨리 땡겨서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빨리 연휴 전에 연휴 전에 대선 끝내고 연휴 때 진짜 놀자. 마음 편히 한번 놀아보자. 연휴 때 한번 잠 좀 자자. 정말. 연휴 때 잠 좀 자자. 취재 편의점도 연휴 때 한번 놀아보자. 진짜 그동안 한 번도 못 놀았는데 야 올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진짜 5월 5일 전에 끝내야 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한번 놀아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입니다. 의원님 너무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뜨거운 논평 토론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